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4부는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은 저 독일을 비롯해서 북유럽 국가로 오래간만에 드디어 해외를 나가시네요. 계속 국내에 묵혀 계시다가 네. 그러니까요. 재생에너지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태양광, 해상풍력. 해상풍력. 그 풍력은 바람이 있어야 돌고, 네. 태양광은 햇빛이 있어야 또 발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해요. 바람도 없다. 햇빛도 거의 없다. 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녹색 정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상학적으로 바람도 햇빛도 없는 날씨가 장기화되면서 네. 유럽의 재생에너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간간히 나오다가 또 되게 굉장히 저명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전해주시는 유튜버께서 네. 이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력난을 겪고 있고 전기 요금도 폭등하고 있다. 내심 원전을 다 끈 거를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 생각을 하겠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네. 정말로 그쪽 나라에서 그러면은 원전 끈 거를 후회하고 있을까?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인기 유튜버분의 녹색 정전 이야기에 요즘 유튜브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오늘의 기회에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하는데 저도 역시 이제 조사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는 단계이니까 네네. 혹시라도 현지에서 느끼시거나 또는 의견 주시는 분들 계시면 문자나 또 댓글 남겨주시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또 네. 조사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둔켈플라우테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독일어로 어두운 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도 바람도 별로 없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기간이 이제 기상학적으로 이쪽에서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저 북유럽 국가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그 발트의 인접 국가 또 영국 북부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네, 이 기간 중에 이제 풍속이 떨어져서 풍력 발전이 급감을 하고 하늘이 흐려서 태양광 패널도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녹색 정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크게 부정적인 효과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은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전력망 안정성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둔켈플라우테가 되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깔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전기는 줄고 대신 그 공백을 화석연료 발전소가 이제 그 보상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 주파수 조절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송전망의 안전성이 손상될 수 있다. 네. 이게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같은 우리는 좀 다르지만은 전기값이 워낙 비정상적으로 쌌지만은 저렴한 나라니까. 일반적인 국가들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이제 화석연료보다 더 저렴해지는 추세거든요. 네, 싼 전기는 못 쓰고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나 수입해온 비싼 전기가 되면서 네. 활성화되면서 전기값이 올라간다. 또 탄소 배출량도 증가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상황 언론 보도 그리고 논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둔켈플라우테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생각보다 과장된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논문이 나와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2021년에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과학자들이 에네르기라는 이제 오픈 억세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네, 북해 및 발트해 지역의 둔켈플라우테 현상에 대한 기후학적 검토 이런 논문을 보면 둔켈플라우테는 이제 발생 빈도가 이렇습니다. 대략 11월, 12월, 1월 네, 이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매년 50에서
100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보통 이제 독일 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독일의 겨울이 참 우울하다. 정말 우울하다. 네. 그래서 그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 높다. 네. 이 시기에 이제 둔켈플라우테가 나오는 거예요. 바람도 빛도 없고 바람도 없고 햇빛도 적고. 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북해와 발트해 인접 11개국의 둔켈플라우테 현상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이 통계를 쭉 분석을 해봤어요. 빈도를. 여기서 참고로 둔켈플라우테에 영향을 받는 11개 나라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벨기에,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영국. 정말 북쪽이네요, 다. 예. 이 나라들, 이 11개국이 동시에 둔켈플라우테 영향을 다 받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이웃 나라, 인접한 몇 나라들끼리 요 둔켈플라우테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30에서 40%에 달할 수 있지만 네. 11개 다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안으로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개 나라의 전력망 시스템을 공유하면 된다. 공유해서 이제 둔켈플라우테를 만약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하지 못하면 네. 그 시간대 둔켈플라우테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꼬아가지고 대충 보충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더니 통합할 경우에 이제 그 둔켈플라우테 발생 빈도를 최대 5.5%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둔켈플라우테 하면 아유 망했다 원전 켜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더 촘촘하게 이웃 나라끼리 전력망을 공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각을 잡고 있다라는 거를 우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독일 현지 언론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둔켈플라우테가 실제로 11월 초에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감소하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 거는 맞다. 이거는 팩트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감소했을까 봤더니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둔켈플라우테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독일의 전력 비중을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30%, 네. 화석연료가 70%를 차지했다. 떨어졌는데 30% 정도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재생에너지 그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러게요. 거를 인프라를 갖춰뒀으면 이거. 독일 기상청에서 이제 둔켈플라우테 관련한 데이터를 냈는데 1년 중 평균 2번 정도는 에너지 출력이 정상 출력의 10% 미만으로 감소한다. 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접 국가와의 전기 빌려 쓰고 빌려오고 빌려주고 이런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할 경우에 1년에 0.2건으로 이 빈도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이거를 위한 충분한 백업 용량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정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이 둔켈플라우테로 인해 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어떤 그 가로막혔거나 방해 요인이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한 백업 용량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공영방송사에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내부의 목소리가 중요한 건데 재생에너지를 계속 강화해 가겠네요. 지금. 네,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에서 독일을 걱정하고 매우 계시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독일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년 이맘때 있었던 일이고 이거 그 전력망 연결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둔켈플라우테 바람도 없고 정말로 저 햇빛도 적고 예. 뭐 이런 기간이 혹여라도 이 기후 변화 불확실성이니까 이런 게 길어지면 이들은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또 한 가지 그 한 현지 저널리스트의 글을 찾아봤는데 크게 5가지로 이 둔켈플라우테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참고로 영국의 기후 저널리스트인 멜로니 아베니라는 분의 글을 인용을 해서 5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마 제목만 그냥 그 쭉쭉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죠. 배터리 저장. 배터리 저장. ESS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햇빛이 많이 이제 봤을 때 전기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배터리에다가 넣어놓고 없을 때 이제 쓴다는 것이죠. 네. 참고로 영국의 현재 전력망 인프라는 ESS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 구축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연결을 적용하려면 한 13년 정도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 예, 빨리 전력망 연결 적용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터리 저장. 두 번째 나오는 대안이 양수 발전입니다. 양수 발전. 예, 지난번에 이제 미래의 손 남자 이기관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설명해 주셨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햇빛이 쨍쨍하는 날 재생 전기가 팍팍팍팍 나오면 그 전력의 일부를 떼가지고 펌프를 돌려가지고 물을 저 높은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거나 아니면 둥켈플라우테 기관처럼 재생에너지가 가동하기 어려운 시기에 물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이 운동에너지와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ESS다. 이게 양수발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양수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양수발전의 최적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높은 곳까지 물을 끌어올렸다가 낙차가 심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최적화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를 적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원자력이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수요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는 공급 줄어들었어요 하면서 어떡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그 기간 동안의 어떤 가격을 등락폭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정책들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가 수력 발전이다. 이렇게 5가지 방식으로 해서 둥켈플라우테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대안들이 있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유럽의 각 언론이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람도 없고 햇빛도 없는 기간이 있으니 재생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기본적으로 방식. 만약 현재에서 정말 문제가 생겼으면 네.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아이고 바람도 없고 햇빛도 없는데 이거 전기가 폭등하고 이거 어떡하냐. 전국적으로 정전되고 막 이런 거 원전 상상하잖아요. 다시 켜 다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으면 현지 언론들이 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거기가 무슨 뭐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국가들도 아니고 아닌데. 독일이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보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합 전력망. 이것이 그리드요.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옆 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우리 해저 터널 연결해야죠. 주파수도 다르고 이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우리나라는 둥켈플라우테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사실. 네, 우리 바람 지금 계속 불고. 더워져서 문제인데. 네, 그리고 겨울에 좀 눈이 이제 많이 올 때만 문제지 햇빛도 어느 정도 가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일조량은 3.5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하루. 네. 독일은 2.8시간이에요. 우리 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둥켈플라우테도 있는 나라에서 저런 나라에서 50% 넘게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해 하는데. 보겠다. 화석연료 수입 안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온 국민이 느끼시는 정치적인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기후 대응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작용을 할 것이다.
믿고 한번 응원하고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노래는 노광준 PD님의 선곡입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그래서 좀 그 독일 분들도 김광석님의 이 노래를 정말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예, 바람이 불어오는 것 띄웁니다. 네, 듣고 신기한 기후학교로 가겠습니다.